옷을 좀 벗고 네. 강의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아, 셔츠가 강의를 하다 시원하십니다. 보면 이렇게 좀 열을 이렇게 내다 보면 옷을 좀 벗어야 되거든요. 네. 바라면 생각나는 게 저희 딸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여자아이인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두 발로 걸어다니는 쥐가 뭔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쥐 보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디즈니 그 나오는 거. 아, 미키마우스. 예, 미키마우스. 그래서 제가 미키마우스 했더니 띵동땡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빠 그러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오리는 뭐야? 딱 그러게 못 가요. 그냥 우리가 다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벌써 저렇게 아셨어. 저는 뭐라 그랬냐면 예. 도널드 닥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리는 원래 두 발로 걸어다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좀 몰랐어요. 몰라셨죠? 이금희 씨만 아셨네. 아니, 머리 좋은 이금희 씨만. 닭도 네. 두 발이고 오리도 두 발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앞에 미리 이렇게 그렇게 아. 저기 네 발로. 그러니까 아주 뭐 명석하신 게 아니, 확 죄송해요. 넘어가지가 않으시는데 대단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한테 한자 그 시험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노발대발이 나왔어요. 노발대발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외국인이 뭐라고 썼냐면 생각하기를 늙을 놀자 발은 발이고 그다음에 클 때자 발발 해갖고 뭐라고 썼냐면 할아버지 발이 크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노인발, 큰발. 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화로운 민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바람이 많다, 이렇게 신명난다고 얘기하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한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언어에도 벌써 그런 게 드러나는데 뭐냐 하면 새들이 이렇게 노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보면 새들이 노래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들이 속적새가 운다. 운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벌써 민족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이 한이 좀 서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한이 서려 있는 국민적인 정서를 가장 담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아리랑. 그래, 맞아요. 아리랑이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지도 못 가서 발병난다 있죠. 그죠?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딴 건 다 잘하는데 노래하면 우리 때 손범수 씨가 잘하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리랑을 한번. 아니 그 저 대학교까지 소문났습니까? 네네. 오늘 왜 그러세요 정말? 예? 하세요. 예. 노래 제가 네, 노래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넘어갑니다. 예. 예.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아니 저 이거 연습 안 한 건데 갑자기 왜 절 박사님 예, 시키셔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네. 근데 그 뒤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간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사람이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네. 그냥 아주 억한 심정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 그때는 님이 아니에요. 놈이지. 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은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코가 깨지든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예?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든지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의지 않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 왜 심리일까요? 심리 넘어가면요 사실 발이 불편해도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 안에서 뭐가 발병이 나면 발병 나는 순간에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뭐가 있냐면 진달래꽃 시에도 마찬가지고 가시리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발병이 나게 되면 발은 우리가 쉽게 많이 걷기 때문에 발병이 누구나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발병을 걸려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게끔 하는 이런 심령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든지 아니면 자동차 타고 갔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개를 넘어가고 언덕을 넘어가야 되니까 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발이 불편해지는 것들이 원인이 뭔가? 그 아리랑에서 나타나는 발이 왜 불편할까? 그런 불편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발이 건강한 발이 무슨 발이냐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것이 정상인 발?
우리가 이거 위조 지폐를 이렇게 감별하는 사람들 교육시킬 때요. 위조 지폐가 뭐냐 이렇게 감별하는 거 가리키는 것보다는 정상 지폐가 뭐냐를 가리키는 걸 더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의 변수는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다 기억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정상 지폐가 뭔가라만 이게 딱 가르쳐주면 거기서 벗어난 게 위조 지폐니까,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도 정상 발이 뭐냐를 알면, 그죠? 거기서 벗어나면 다 이상한 발이니까, 그죠?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게 뭐냐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없어야 된다 해서 오무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통증이 없어야 돼요. 아픈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진짜 피곤한 날은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면 발 디딜 때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발이 우리 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이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면 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가 98%를 딱 버티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뼈가요 몇 개가 있냐면 26개가 있어요. 이게 한 뼈로 돼 있으면 이게 받는데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뼈가 있어 얼기설기돼 있으니까 그리고 조그만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발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발이 아프다 그러면 아 이거 뭐 발 걸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홀대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아프면 병원에 곧바로 가고요. 귀가 아프면 병원에 곧바로 가죠. 우리가 눈이 아픈데 그거 뭐 책 많이 봐서 그랬어. 그러진 사람 없죠. 귀 아픈 사람 그거 텔레비전 많이 봐서 그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발은 이만큼 중요한데도 우리가 홀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발이 불편하면 우리 몸이 전체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발이 밑에 있으니까 그죠? 위에 떠받치고 있는 구조물이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죠? 발 위에는 무릎 있고 골반 있고 그죠? 허리, 먹기, 허리까지 다 불편해질 수가 있죠. 일단 통증이 없는 게 건강한 발이고요. 두 번째 발이 뭐냐면 발에 변형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발이 이제 관절을 이렇게 움직일 때 똑바로 일직선이 돼야지 이게 틀어지면 문제가 돼 있다는 거고요. 발의 중심은 되게 어디 생기냐면요. 발의 중심하게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하고 발 뒤꿈치. 요 3개가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는데 여기에 균형이 이상이 생기면 특히 발 뒤꿈치가 엄지하고 새끼발가락 사이에서 있지 않고 틀어지게 되면 안쪽으로 가나 바깥쪽으로 가지면 중심이 안 맞아갖고 문제를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에는 중심이 가운데 중지죠. 발에는 중심이 어디냐면 3번째 발가락일까? 아니에요. 2번째 발가락이 중심이에요. 예, 손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운데 손가락은 안 움직이죠. 그죠? 딴 건 다 버려지죠. 2번째 발가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심을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부종이에요. 부종에는 붓기라는 거죠. 붓기. 우리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발이잖아요. 심장 펌프질에서 내려갔던 피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부어버리는 거죠. 부은 게 나쁜 게 뭐예요? 종아리도 굵어 보이죠. 이 부은 게 나중에 굳어버리면 안 빠져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하고 크게 대답하신 분 계시네요. 지금. 아, 예, 경험 있으시군요. 네, 그 다음에는 시리거나 찬 발이에요. 그죠? 족한상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지만 발이 차면 심장을 상한다. 예, 요때 심장을 상하는 것은 여기 팍팍 뛰는 심장이라기보다는요. 요때 심장은 혈액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예,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게 발이잖아요. 발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보면 아 이게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도 요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주냐면 족욕 같은 걸 해주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발이 차가운 사람은요, 보고에 의하면 불임이 되는 환자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발이 차가운 게 상당히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티눈이나 굳은 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티눈이나 굳은 살은 뭐든가 압박이 됐다는 거, 마찰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 티눈이 우리 발바닥에 많이 생기는데 아주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을 디딜 때 얼마나 찌릿찌릿해요.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의 MVP 선수인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바로 티눈으로 좀 고생을 했대요. 근데 이 티눈을 우리 치료하기 위해서 뭐 샌돌로 이렇게 갈기도 하지요. 뭐 티눈고도 바르죠. 다 그렇잖아요. 동의보감에 있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하면 대추 씨를 가지고 대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젖은 대추 붉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반을 딱 쪼개세요. 그래서 씨를 딱 빼고 나면 그 육질 있지요. 육질을 그 티눈인데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요. 티눈하고 정상인 살하고 이렇게 약간 경계가 생겨버려요. 물집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거를 딱 띄면 티눈이 없어져요. 네. 여러분도 오늘 하나 아셨어요? 네. 자, 이렇게 발이 5가지가 없어야 정상인 발인데 이 5가지에서 벗어난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랑에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발병이 생겼는지. 여러분들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하면 되게 좀 비도 오고, 그렇죠? 조금 뭔가 떠나가는 사람이 먼 산도 쳐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비도 오다 보면 비포장 도로니까 가다 보면 이렇게 삐끗할 수도 있고요. 그죠? 먼 산 보고 가다 헛디딜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개울을 딱 건너다가 그죠? 삐끗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발목이 늘어나는 거. 우리 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관절을 구성하는 게 뭐냐면 뼈도 있고 인대도 있고 근육이 있는데 그중에 인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이 삐는 경우 현대적으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축구 선수들이 또는 농구 선수들이 점프하다가 뛸 때 착지가 잘못해서 삐끗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발레 하시는 분들, 그죠? 뭐 그 유명한 강수진 씨 같은 경우도 발목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발목이 그래서 삘 수도 있고요. 또 높은 구두 신는 사람들, 높은 구두 신으면 중심이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틀거리다가 삐끗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발목이 삐는데 대개 발목이 삐는 거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의 인대가 안쪽의 인대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게 더 삐게 되거든요. 이렇게 발목이 삐게 되면요. 붓고 아프고 또 퍼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초기에 잘 치료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요거를 그냥 소홀히 하고 좀 아픈 거 좀 가셨다고 막 움직이다 보면 인대가 늘어난 게 제 위치 찾기 전에 자꾸 움직이다 보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을 받기 때문에 쉽게 재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이 삐면 한 번 삐면 계속 삔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삐는 경우에는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초기 치료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값어치가 많이 나간다는 거는 프라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것들을 프라이스라고 해서 5가지 프라이스를 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프로텍션이에요.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고정시켜주는 어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면 기부스를 하거나 부목을 대주는 게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레스트, 쉬라는 얘기예요. 그죠?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지 인대가 늘어난 걸 계속해서 쓰게 되면 더 너덜너덜해지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이스, 찜질. 되게 보면요. 찜질하면 되게 얼음 찜질보다는 뜨거운 찜질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발이 딱 뼈갖고 와서 얼음 찜질을 해가고 퉁퉁 부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막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막 안에서 인대가 늘어나서 혈관이 이렇게 터져갖고 막 반응이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뜨거운 거 갖다 놓으면 그죠? 불난 데다가 기름 갖다 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찜질은 안 되고 얼음 찜질을 그렇죠. 하는 게 좋아요. 얼음 찜질을 해야 되는데 또 얼음 찜질이 좋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마냥 차가운 거 갖다 대시는 거 있어요. 밤새도 그래서 동상 걸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얼음 찜질도 하나 이 물리적인 자극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럼 마냥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하실 때 15분에서 20분. 그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 한 번만 하면 돼요. 또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래 한 주에 한 3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걸 또 그냥 마냥 또 며칠이고 3일이고 뭐 해주는 분도 있어요. 대개 3일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이 자꾸 생기거나 붓는 것들을 가라앉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컴프레션이라고 해서요. 압박시켜주는 거죠. 예? 요거를 압박붕대 같은 거를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또 감는 게 좋다고 그냥 세게 감는 분들이 있어요. 부으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아파요. 항상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엔 엘리베이션이라고 다리를 높이 들리는 거죠. 예, 심장보다 높이 울면 중력에 의해서 붓기는 자연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에 자꾸 삐는 사람들, 이렇게 뼈갖고 부은 사람들은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관리를 잘 한 다음에는 재발이 안 생기게는 뭘 해야 되냐면 발에 유연성 있는 운동, 그 다음에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 또 하나는 발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해야 돼요. 특히 균형 잡아주는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한 발로 서는 거. 예,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자, 발에 문제가 있는 이런 발이 자꾸 삐는 사람들 발가락을 딱 보면요. 발바닥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두 번째 발가락이 좀 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있어요. 엄지발가락. 그분들은 뒤로 발바닥을 딱 제껴보면요. 굳은 살이 되게 아까 말씀드렸죠. 굳은 살이 엄지하고 새끼발가락하고 발 뒤꿈치에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발가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발을 걸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비 오는 날 보면 걸을 때 보면 바지가랑이 안쪽에 흙이 다 묻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스케이트 탈 때 제대로 못 타요. 안에 걸리니까. 예,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발가락 하니까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그 찜질방에서 발가락이 맞냐 발가락이 맞냐 막 싸우는 거예요. 예, 발가락이 맞냐 발가락이 맞냐 뭐 발가락이면 어떻고 발가락이 어떠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세요. 발가락이 서울 말이거든. 딱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 가락국수를 가락국수라고 그러지 누가 꼬락국수라고 그러냐. 예, 가락국수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발가락이 맞는 말이에요. 이 발가락 하면 또 우리 그 국민 소설 중에 뭐 발가락이 닮았다 이야기도 있지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발가락의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예수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천국에 올라가셔서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오는 걸 한번 받아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나 딱 기다리는데 아버지 같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다가가서 물어봤죠. 혹시 저 세상에 계실 때 직업이 목수 아니셨습니까? 딱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혹시 그 부인을 통해서 낳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가 그건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딱 그래서 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맞죠. 그러면 그 손과 발가락에 못자국이 혹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버님을 만난 거야. 너무나 반가워서 아버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아버님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 같이 울면서 네가 바로 나의 피노키오였냐 이랬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 교수님 진짜 안 자고 열심히 들었잖아요 정말. 자, 발가락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으세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는 받아야겠고 대충 챙기고 막 뛰어갔는데 문지방에 딱 걸린 거야, 발가락이. 그런데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전화벨 소리가 딱 끊어질 때 얼마나 험해요. 그럼 발은 얼마나 아파요. 그죠? 발가락이. 이 발가락은 사실 문제도 있지만 또 간혹 이렇게 우리가 발이 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발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골절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뼈가 약한 분들은 많이 생기는데 제 아는 분이 5, 6학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그 운동회를 갔어요. 근데 운동회 가면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이 로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선생님이 한 50대 가까이 되는 선생님인데 이거 돌다가 이제 어린 마음이 생긴 거죠.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생겨서 뛰는데 처음엔 뛰죠. 근데 좀 지나면 힘이 들잖아요. 딱 걸렸네? 근데 넘어졌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나이에 맞게 사실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모자람의 위함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내가 53살이면 육신의 나이가 53살이면 생체 나이가 내 마음속에도 따라서 53살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개 2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예.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되는데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말씀 이어가세요. 예. 발가락에 관한 이야기, 또 골절에 관한 얘기, 그리고 세옹지마라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세옹지마, 중국의 북경의 그 요새 지역에 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자기가 아끼는 말이 오랑캐한테 갔잖아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아유 안 됐어. 그 아끼는 말이 가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괜찮아. 그게 또 뭐 혹시 복이 될 자루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있더니 그 갔던 말이 아주 좋은 말, 준말을 하나, 그 천리말을 하나 데리고 온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잘 됐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뭐라 했죠? 어떻게 알아? 저게 또 화가 될지?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들이 그 말을 타고 가다가 부러졌잖아요. 다리가. 그죠?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됐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그게 또 복이 될 줄 알아? 그렇죠. 그랬더니 전쟁이 나서 딴 사람들은 다 나갔지만 자기 아들은 다리가 골절해서 못 나가 살았다는 이야기. 바로 이게 세옹지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사람이 세옹지마가 뭐냐 그랬더니 새처럼 옹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세옹지마를 어느 식당에 딱 걸어놨대요. 어느 사람이.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애하고 3학년 애하고 같이 앉았어요.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애가 형이 이제 한자를 공부하는지는 아니니까 형 저기 뭐라고 써 있어? 그때는 이 6학년 애가 생각하기에는 세옹은 모르겠거든. 아는 건 갈지자에다가 말맞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남기지 마. 예, 이제 발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박사님 너무 개그맨 앞에 두고 너무 웃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저 소질이 다분하시네요. 예, 예, 아유. 강의하시는 분. 자, 이제 발에 비가 오고 우중충충한 날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좀 그 센티하게 이렇게 걷었지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걷다 보면 가슴이 막 벅차니까 막 뛰잖아요. 그죠? 비보장도 막 뛰거나 요새 또 뭐 많이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발바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발병이 나는 경우죠. 특히 발바닥에 근육에 문제가 생기거나 발 뒤꿈치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 최근에 이런 그 직원이 하나 있어요. 참 참을성이 많은 여직원인데요. 이 직원이 아침에 와더니 팔에 병이 난 거예요. 발바닥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쩡쩡 우는 거예요. 발을 뒤꿈치로 하게 되면 너무 아프고 만지면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게 뭐 어디서 떨어졌냐? 어디서 삐끗했냐? 없대요. 전혀 없대요. 뭐 찔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조사하면 다 나와? 딱 했죠. 그때 이제 슬슬 부는 거야. 뭐냐면 그 전날 하이힐을 신고 명동을 좀 걸었대요. 이렇게 걸다가 그 다리 걷다가 조금 삐끗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발 뒤꿈치 쪽하고 발 앞꿈쪽에 근육이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나오려는 소변은 아니고 눈물만 찔끔찔끔 나왔다는 거죠. 이게 발이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하이힐 신는 거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거죠. 잘못하다 보면 중심이 안 맞으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저희 딱 미스 코리아들끼리 모이면은 구두를 신을 수밖에 없는 게 하이힐을 신으면 종아리가 예뻐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인가요? 예. 하이힐을 신으면 일단 보기에는 종아리가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되지? 하이힐은 뒤꿈치가 높잖아요. 높으면 몸이 앞으로 가죠. 요 앞으로 간 걸 뒤로 제끼려면 딱 자연적으로 S라인이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뒤로 뒤꿈치가 딱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근육은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종아리가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가늘어질 수밖에. 그런데 요게 일시적인 효과지요. 요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육이 발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목이나 어깨 쪽에 근육이 뭉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면 발목이 오히려 더 굵어져요. 네. 그래서 요게 문제뿐만 아니라 발 자체에 변형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발가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데 발톱이 안으로 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발톱에 염증이 생겨버려갖고 발톱을 나중에 뽑아줘야 되는 이런 형태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